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라든지 뭔가 하락 신호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그런 어떤 금리가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잡음이지 않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류돈 류순열입니다. 날씨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뜨거운데 증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니면 뜨거운 날씨에 주가가 녹아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혜정 코어16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함께 진행 도와주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레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펀더멘털은 아주 좋은데 반도체 예, 예. 펀더멘털 좋고 실적 좋고 네. 근데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네. 저는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증시 세상에서 가장 핫한데 네. 오징어 게임 같다 이제 이런 예,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 같은데 네. 네. 어쩌다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이 됐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월부터 5월 그때 갭상승을 했었어요. 갭상승을 했고 지금 주가 지수를 보면은 딱 그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하락 폭이.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딱 한국 시장에 그 반도체 쏠림이 굉장히 강화된 시기랑 거의 맞물리거든요. 예. 근데 그때 또 묘하게도 그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겠다. 뭐 정책적으로는 뭐 해외 시장에 레버리지 ETF가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대체 수요로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유입하기 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국 시장의 쏠림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코스닥이랑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이 싼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보면은 다 속절없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모든 수급이 이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레버리지 ETF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 두 종목으로. 그러니까 네, 기업의 실적 따로 주가 따로. 네, 그렇죠. 그 현상이 좀 강화됐죠. 그 네, 변동성이 커지고 네, 그 ETF나 그 자금의 쏠림 현상이 이제 심화하면서 네, 맞습니다. 실적과는 전혀 별개로 주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장이 좀 과한 쏠림이 더군다나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은 뭐 다른 기업들은 이게 보면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쪽으로 네. 쏠리니까 더 팔아야 됐고 더 팔아야 되니까 더 하락하고 더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좀 과한 열기를 좀 품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진정되는 단계가 지금이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지수가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가면은 조금 이게 진정될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좀 언제가 되면 좀 진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가격대로 보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갭 상승한 수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보면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면은 한 1100에서 1100 수준까지 왔어요. 네. 코스피 200 기준. 200 기준으로 그러면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레벨 수준이면은 그러니까 뭐 새로 진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부담이 없는 수준인 네.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같이 뭐 손절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뭐 어떤 걱정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더 팔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관망하는 시기로 좀 가지 않았나.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끝난 것 같고 네.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기간적인 부분에 이제 반등 포인트는 결국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FOMC 결정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되는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에서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요거에 따라 좀 향방이 가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니까 이제 네. 셀스마트에서 네.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걸 쭉 써놓으셨던데 네. 1번부터 6번까지 가장 중요한 뉴스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뉴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한테건 물어봤을 때 가장 지금 중요한 뉴스가 뭘까라고 세 가지만 꼽아라 했을 네. 때 그거 대답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저희는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꼽아줍니다. 근데 네. 이 1, 2,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부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짚어줍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막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AI에 자동으로 하는 건데 AI에 이런 식의 뉴스를 갖다가 뽑아내게끔 이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를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 충돌 뭐 이것도 이슈였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 네. 이게 사실은 오늘 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까지 정확하게 짚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호르무즈 충돌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시장 오늘 반영은 일부는 된 거는 같은데 네네. 1번하고 2번하고 조금 이제 순서가 네. 이제 오늘 바뀐 거는 강도면에서 강도면에서요. 네, 예. 그런 거는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시장에 추가로 더 이제 악재를 반영할 만한 게 뭐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유독 좀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의 그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수는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내수 같은 경우가 물론 인바운드 관광객이 들어와서 일부 백화점 기업들은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만들어낸 착시 이것 때문에 사실 금리를 저는 올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이 먼저 긴축을 선행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한국 시장의 악재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뭐 10년물이나 30년물 보면 30년물이 벌써 네. 5.0%가 넘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뭐 어쨌든 실물 시장에서 그걸 좀 반영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제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지금 미국 지금 컨센서스가 대략 보면은 4.1에서 4.2 정도 형성되고 있어요. 네. 7월. 근데 저희는 3.8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글로벌 하우스에서 약간 좀 빠르게 대응하는 하우스들이 일부 3.8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나우캐스팅 식으로 매일매일 이런 CPI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3월 달에 미국 CPI가 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가 수준이 보면은 그 60불에서 150불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보면은 기저가 그 전에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거의 110에서 60불까지 또 수직 낙하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그 구간을 갖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그 유가 관련된 부분을 그러면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또 기저가 높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CPI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 페드에서 지금 하는 그 대략 뭐 글로벌 하우스마다 좀 엇갈리기는 한데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요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신 그 미국 금리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셀스마트 저 네. 홈페이지 화면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저 원달러 환율 전망을 네. 뭐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거의 뭐 일별로 며칠 후에 저렇게 환율이 움직인다 저런 것까지도 짚어내시던데 네. 최근에 보면 우리 환율이 1,502원까지 쭉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SK 하이닉스 뭐 ADR 발행한 것 때문에 이제 네네. 미리 이제 선물환을 이제 파는 네. 그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런 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변수도 좀 독특한 도를 많이 써요. 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변수들을 그러니까 뭐 대만 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도 여기 좀 변수를 좀 반영시키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서
우리 원 달러 환율과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갖다가 반영시키면서 그것들을 조정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보면은 1,500원 수준까지 일단 왔거든요. 네. 온 상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강점은 이거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희 좀 보시면서 강점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과연 10일 후, 그러니까 20일 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연말에 환율 수준이 어떨 거냐, 일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분기의 환율이 수준이 어떨 거냐, 이게 아니고 환전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 시점에 들어가실 때 필요한 거는 10일 후 어떨까, 20일 후 어떨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보고 좀 예측하시면 좋겠어요. 레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레벨을 1,500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찍지는 못합니다. 찍지는 못하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일치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하락했지만 향후 한 20일로 보면 약간 좀 상승하는 정도, 이렇게 좀 예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다고 보면 저기 나와 있는 CPI하고 원달러 환율 전망을 근거로 했을 때 네. 우리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CPI 쪽은 약간 그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가 높다기보다는 가격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환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좀 뭔가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 상반기처럼. 그다음에 CPI라는 부분도 미국 CPI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면은 금리도 조금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아마 하반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름 시장이죠. 여름 시장 이제 막 시작했는데 썸머 랠리를 만들기 직전에 아마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삼성전자에도 또 3분기 실적 기대가 또 남아 있고, 그렇다면은 요 7월 말, 그러니까 7월 그 FOMC 지나고 7월 한 말이겠죠. 말쯤 가서는 약간 시장의 안정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그 정도 물가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네. 저희 모델상으로는 그렇게 네.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자, 이제 반도체 신화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네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를 지난 뭐 1년 6개월 쭉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에 또 SK하이닉스는 미국 그 예탁 증서 ADR 상장으로 네. 주가가 또 탄력을 받을 거라 이런 분석이었는데 네. 주가는 지금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ADR 상장만으로 사실 보면 시장이 뭔가 그 리레이팅 기대감은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였던 것 같고요. 상장을 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ADR을 산다면 굳이 한국 시장의 본주를 살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본주하고 ADR하고 교환이 쉽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차익 거래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갭이 줄겠지만, 실제 이제 TSMC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그 ADR하고 본주하고 괴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 프리미엄을 그대로 쫓아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약간 이벤트 소멸로서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ADR이라는 게 우리가 예탁 증서죠.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 본 주식이 담보가 있고 네. 항상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ADR을 마치 이제 실제 거래되는 주식처럼 이제 상장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미국 증시에서 똑같이 SK하이닉스가 실제 주식의 대용품처럼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 이건 물타기 되는 건 혹시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건 약간 그런 뭐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약간 미국 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대로 한국 시장에 적용한다고 보시면은 40조 정도를 유증한 거라고 보면 되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문가 중에 뭐 어떤 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적으로 이렇게 계속 전망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 전망이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펀더멘털 산업 전망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작년 10월에도 보시면 오라클이 예, 그때 오라클이 하락했거든요. 오라클이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 FCF 그러니까 얘네 그 오라클의 현금 흐름의 문제 때문에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그때도 한번 또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흐름성으로 봤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연장되면서 디램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사실 상반기 내내 이제 그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부분인데, 근데 그 후에 나타났던 변화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알파벳이 유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회사채 발행하고 그리고 메타가 또 약간 잡음을 만들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약간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저희 남는 부분을 그러면서 디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디램 가격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처럼 똑같이 캐펙스 사이클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되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 수요 쪽에 논란이 계속 발생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조정이 있기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디램 가격 추이나 그 다음에 미국 데이터 센터 그 짓는 것들 그런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 지출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라든지 뭔가 하락 신호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그런 어떤 금리가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잡음이지 않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보통 그 2018년에도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사이클이 대략 2년 정도였어요. 네, 2년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그 반도체 사이클과 별개로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짧게 움직이면서도 사실 성장을 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가 마진이 꺾이는 시점에 사실 주가가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그때가 대략 보면 2018년 1분기, 2분기였어요. 근데 삼성전자 올라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6년 1분기부터였거든요. 대략 2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2025년이잖아요. 25년부터 약간 바닥 잡고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약간 상승폭이 컸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027 삼성전자 이익 마진 사이클만 보면은 이익 사이클만 보면은 2027년 1분기 정도가 약간 고점 신호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클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지금 가격대면은 오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오를 여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마진 흐름이라든지 이익 사이클 흐름으로 보면은 고점에 좀 가까워진 시기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자체가 보면은 약간 굉장히 짧은 사이클을 가지면서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를 일종의 순환 성장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크리컬인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추세는 상승하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런 순환을 갖다가 그냥 겪고서 가겠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굳이 너무 우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